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에코가. 예.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요청받았을 때 제가 어떤 강의를 해야 되냐 했더니 의대생과 전공의 미래, 뒤에 분들은 뭐 다 해외 진출 뭐 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니 사실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받고 나서 사실 상당히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의료 붕괴되고 있는 이런 시국에 어떤 미래를 제가 어떤 찬란한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 의대생분들과 사직전공의분들 오셨을 테니까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게 어떤 선배 의사의 뭐 어떤 그런 걸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제 순수한 제 혼자만의 의견이고 생각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공의 분들, 사전공의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나요? 네, 별로 없으시네요. 그러면 의대생들, 시작한 의대생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 상황에 대한 부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의료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우리 의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건가 그런 부분을 좀 짚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의대생 여러분들, 전공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쨌든 의사들을 이끌어갈 그런 미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뒤에 위에가 잘렸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정의를 위한 용기, 미래를 위한 노력이라고 했는데 정의를 위한 용기는 제가 2012년 8월에 제16대 대한전공의협의회 당선이 됐을 때 그때 저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를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의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의료농단 사태가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개개인이 의지로 박차고 나오신 현재 사직 전공의들 우리 휴학하신 의대생 여러분들이 사실은 용기를 내신 겁니다. 정의를 용기를 내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대한전공의협의 회장을 할 때는 저렇게 뭐 그때가 이제 포괄수가제 반대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괄수가제 반대 집회를 하느냐고 2013년도 6월 30일 날 아주 땡볕에 이렇게 가두 시위도 하고 마치 현재 필수 의료는 죽었다 해가지고 저런 관을 들고 종각역에서 어디야 탑골공원 앞까지 가두 행진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사진을 간단하게 올려봤습니다. 사실 의료계 투쟁 뭐 엄청나게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제 2000년도 의학분업 투쟁이 엄청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계 의사들의 이 투쟁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자잘한 투쟁은 있었지만 2020년도에 의료 4대 악법 철폐 투쟁이 있었어요. 20년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만에. 그럼 다음은 2년 만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자, 이렇게 의사들의 투쟁이
빨리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왜 그동안에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냐. 사실 독단적인 의료 정책의 변화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이 의사들을 옥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사들을 기득권화하고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돈 잘 버는 그냥 이상한 사람들, 그냥 돈만 밝히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이상의 의사들이 숭고한 사명을 갖고 일하는 거에 대한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만 남발하게 되고 이런 남발된 정책들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 계속 아스팔트에 나와서 집회하고 환자를 돌봐야 할 시간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또 어떤 언론이라든지 그런 그 여론에 의해서 또 악화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의대생이었던 분들이 그때 철폐 투쟁을 하고 2024년도에 전공이 됐어요. 근데 좀 여기서 또 사직 전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막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이런 희생은 진짜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투쟁들이 계속 그동안 이어왔는데 그러면 다 얼마나 성공했냐, 뭐 얼마나 실패했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내부적인 분란이 항상 있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상당한 의사회의 내상을 입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또 의사들의 기대, 회원들의 기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정 갈등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것들의 가장 기본은 정치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막 써온 거요. 저 생각이 안 대로 적어왔어요. 이거 뭐 어떻게 뭐 너무나 방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짧을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왔는데, 일단은 지금 의사의 기득권적인 이미지와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여론을 표적하기 아주 좋은 그런 그룹이거든요, 의사들은. 그리고 어쨌든 그 현재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의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가적인 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와 그런 기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에서 너무 건드리기 좋은 그런 먹잇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의사들이 뭐 물론 어느 집단이나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물을 흐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마치 이제 그런 어떤 뉴스가 한번 터지면 이제 전체적인 의사의 어떤 악마화가 진행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아, 이거 뭐 어디 어떤 시술은 뭐는 이런 것들 안 돼, 안 좋아, 위험해.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실제적으로 물론 의사 스스로도 자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더 숭고하게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진짜 환자를 살리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근데 이런 일종의 가스라이팅,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너무나 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국민 스스로가 다 자기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찾아봅니다. 네이버, 지식인, 뭐 유튜브, 자 거기서 나온 걸로 이미 많은 지식을 안고 병원에 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의 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인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정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 선동이 이렇게 쉬워진 사회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더 정확한 전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 사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전문가를 인정하고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실 이런 사회로서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짜인 사람들이 실제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실적 위주의 공무원 정신. 자, 우리가 모든 정책을 만드는데 공무원분들이 물론 뭐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 일단은 공무원들은 인사 이동이 잦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옮깁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옮겨요. 뭔가 연속성과 지속성이 없죠. 그리고 나는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얻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매우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관료주의적인 생각이 또 행정 편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의료 정책에 많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임상과는 다른 그런 정책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의사회 하면은 이제 제일 그 상위 단체가 이제 대한의사협회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의사들은 얼마나 우리가 언론을 또 여론을 위해서 얼마나 언론을 잘 이용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있냐, 이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 의원 및 산하의사회의 어떤 언론 이용도, 그 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 시대에 우리의 스피커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의사들의 스피커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물론 개개인별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말고요, 개개인별로 의사들이 자기의 어떤 뭐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전반적으로 의사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제가 투쟁 때 여러 번 봤지만 유튜버들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역시 이런 투쟁의 기회를 본인들의 이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튜버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유튜버들한테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조금 뭐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어떤 공식적인 그런 어떤 의사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언론과 국민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홍보전은 다윗과 골라앗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3만 14만, 근데 실제 국민들은 엄청 많고,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뭐 사회적으로 뭐 사회 경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아니면 그런 일반 유튜버들이든 이런 분들이 의사를 악마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당해내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우리는 인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간에 걸친 비전,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단기적인 홍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발전시켜서 진행을 해서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더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는, 내 주변에서 나와 우리 가족을 고쳐주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예방해주고, 그런 의미로서의 의사, 건강과 진화에 대해서 아주 신뢰가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의사,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에 핍박당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료의 전문가, 이런 어떤 이미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여론의 힘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정치를 흔들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국민의 여론전을 의사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앞으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 본질, 뭐 사실 뭐 이게 본질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본질입니다. 일단 정부가 정치인이 초고령사를 대비하기에는 좀 청사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런 2,000명의 증언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자, 어느 집단이든 만약에 의사가 아니라 어떤 집단에 3,000명인데 거기서 7%를 올린다. 이거는 이미 그 집단에 그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은 그동안 잘못 조정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시스템, 그런 청사진이나 그런 어떤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즉흥적으로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니까 지금 발의 불똥이 튼 것처럼 지금 급한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교육과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2,000명을 늘렸을 때 교육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도 꼭 강의실만 더 지면 아니죠. 강의실만 더 진다고 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교수들만 더 늘리면 자, 교수들을 더 늘린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신임 교수들이 다 얼마만큼 의학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그렇게 길들여져 왔을까요?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어떤 의학교육의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는 겁니다. 자, 응급실 뺑뺑이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좋습니다. 뭐 지방에 의사들이 없고 다 얘기하는데 이거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고 지방에서 KTX 타고 서울 와서 대학병원 보고 있잖아요. 예, 진료 보고 있거든요. 예, 내부적인 인프라 저희가 잘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중증 외상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거점 병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 거점 병원에 의사들이 실력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부산대를 나왔고요. 부산에 부산대 병원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중증 외상 다 하고 있고요. 센터도 다 만들었고 예, 그분들 오랜 기간 그쪽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학술대 강의도 서울에 하러 오십니다. 그분들이 절대 실력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잘못이냐? 아니죠. 뭔가 이런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뭐 썼긴 했겠지만 아직은 매우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의견 조율 없이 자리 채워서 그냥 통과시키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뭔가 정책을 할 때 전문가를 초빙을 합니다. 자, 의협에서 누구 나오세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그리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결국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자리가 앉아서 거기서 뭔가 의견을 내도 그게 들어먹지 않습니다. 네. 어떤 그런 형식적인 니네 왔으니까 니네 그 자리에 있었잖아. 왜 이제 와서 반대해? 이런 형식적인 정책 수립 과정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흑백 논리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국민연행 조성하는 거. 그런 정치. 자, 보세요. 첫 단추 잘못 깼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부터 잘 깼네요. 이제부터 잘 깰 거니까 이제 다음에는 2,000명 안 놀릴 테니까 들어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게 막무가내. 예. 자,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어. 막무가내인 겁니다. 이런 식의 정치, 이런 식의 정부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표장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상태로 가면은 결론적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이 질 겁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 교수님 네 분이 아주 막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듣고 너무나 좀 화가 많이 났는데 진짜 막말을 하셨더라고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들어와라. 자, 들어와라도 아니고 거의 뭐 약간 비난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는 나 옛날에는 당연히 이렇게 했었지. 뭐, 야, 니네가? 그리고 지금 니네 없어가지고 병원도 안 들어가고 나 진짜 맨날 당직 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 라떼 마인드, 이거 있는 한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라떼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게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할 판에 라떼는 그랬다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엑스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 그 네 분의 교수님들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그 교수님 때는 이전에 교육도 응급구조사한테 배웠고 뭐 간호사한테 배우고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서울대병원은 지금도 그럼 그렇게 배우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서울대병원은 수련 취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원이 무슨 교육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다 의사들한테 배웁니다. 예, 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전문 간호사 PA 찬성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이 이대정원 의료농단 사건은 또 전형적인 검사 정부의 라떼는 말이야 까라면 까라고 이런 검사 정부의 습성으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PA에 목매달아서 무엇이 남을 것인가? 예, PA 전문가들. 예, 제가 봤을 때 더 핵심은 교육이에요. 수련이고 수련과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뭔가 이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뭐 정부에도 안 들어오면 피해자들 간호사 편입해가지고 의사 면허를 준다?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의사들은 어쨌든 여기 계신 전공의 그다음에 의대생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과 참여를 갖고 이제는 우리의 미래니까 의사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다른 직역의 의료 행위가 다른 직역한테 다 넘어가고 있어요. 자, 커뮤니티 케어, 돌봄 의사들이 많이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 그 다음에 한의사들, 물론 그들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건 우리 의료를 제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물론 수가도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젊은 우리 의사분들이 이런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의사들이 그러면 이런 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개원해서 아니면 봉직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는, 참여를 안 하는 거는 아직 살만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얼마나 더 내가 조급해지고 진짜 우리 직역이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과연 할까요? 예, 그렇기 전에 저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회 회비 납부율, 뭐 집회 참여율, 파업 참여율, 뭐 어쨌든 우리가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 의사분들은 꼭 잘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 해결은 가능한가? 자, 저는 사실은 뭐 다 이런 내용 하지만 사실 언제 들어와도 10년 후에 10,000명은 올릴 것 같아요. 들어와도 그럼 진짜 너무나 열받는 일인데, 정부가 자기네가 목표를 잡고 할 거면 뭐 알았어, 요번에 안 열릴게, 요번에 아예 빵명으로 할게, 들어왔어, 그 다음에 다시 10년 후에 10,000명은 만들 거야.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정치권, 자, 민주당이 되면 뭐 더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유인책만 있는 거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런 건 전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에 대한 셈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투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현재 전공의 비대위원장 박단 선생님이나 또 뭐 지금 위협 회장이나 그들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분들이 특히나 박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1년 이상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 있게 해오셨는데, 이제 그런 책임을 좀 더 다수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장기간 가면서 이게 이런 식의 조율이 돼야지. 제가 만약에 박단 선생님이었어. 근데 정부가 이렇게 한대. 좋았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근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정부의 어떤 거를 저는 무조건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렇듯이 이제는 모든 여러 명의 사람이 동참을 하든 아니면 뭐 회원총회를 하든 아니면 회원 투표를 하든 뭔가 우리가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의사활동 많이들 하시는데요. 지역의사회 노후화됐어요. 제가 40 지금 중반 좀 넘었는데 거의 막내급이에요. 네, 지역의사회 지금 젊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직역의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노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의사분들이 사실 의사회를 많이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회에서 많이 활동해서 그 의사회가 힘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거고, 같은 생활권에서 있는 그런 이웃 같은 지역의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전문가를 공유하는, 그래서 정보를 같이 얻을 수 있는 직역의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회, 직역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원들이 모여야지, 그래야지 뭔가 큰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집회를 하더라도요. 대부분 집회하면 의사 회원들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사의 미래를 위해서 중심 역할을 할 젊은 세대분들이 어떤 적절한 세대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의협에서 준회원으로 인정받은 의대생, 그 다음에 사직 전공의 분들이 의협에서도 의사회에서도 이제 임원으로서 또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 경험이 향후 10년 후에는 지금 이 핍박을 받은 여러분들이 아마 의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같이 앞으로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의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요. 이제는 의사는 뭐 엄청난 부를 벌어다주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선배 의사분들은 뭐 그때 당연히 물가가 쌌고
그때 돈을 벌어서 또 그때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그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가졌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의사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열심히 벌어도 강남에 집 못 삽니다.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직업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면 그거 되게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물가 경제는 엄청나게 수익이 높아졌지만 수가는 매우 저렴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가짜 전문가들이 판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 전문성이고요. 이 전문성을 정말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 가치와 자존심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뭐 또 개업에 관련 것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활동에 대한 이런 세미나의 주제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게 스타니파타 불경의 구절인데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같이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저 이걸 딱 들었는데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하니까 뭐야? 뭐 도와주지 않고 외롭게 가라는 얘기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거의 구절을 보면 독보가 나와요. 독보. 혼자서 가라는 독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연꽃 이런 탁월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사직전공의 여러분, 이대희 여러분, 앞으로 이런 독보적인 존재, 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결국은 내 스스로가 이겨야 하는 그런 어떤 나 혼자서 짊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요. 이 순간을 잘 이겨내서 여러분들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신 우리 사직전공임이 쉬어가게 돼서 여러분 선배 의사로서 바라보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의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용기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현 의료체제의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고요. 외롭지 않도록 저희 선배들이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